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 혹시 어떻게 대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실패하면 부모님들이 뭐 힘들어 하시는데 그 부모님보다 실패한 우리 아이는 더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아이 자존감이 오를 수밖에 없죠. 제가 23년 동안 경험해온 자존감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요. 이렇게 확실하다 보니까 자신이 뭐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이거 자기가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지 뭐 예를 들어서 하다가 조금 실패하는 경우에도 이 아이들 자체가 실패를 왜 했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패를 왜 했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도전하기도 하고, 그게 가장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나 이런 거를 말하는 건가요? 맞죠, 그렇죠. 자존감 높은 아이들의 가장 이제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무언가 실패를 했을 때 좌절만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도전하고 다시 성공하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그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먼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실패를 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성적이랑 좀 연관이 있나요? 당연히 성적이랑 연관이 있죠. 이 성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하고 바로 성적이 나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성적이라는 거는 바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공부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특징이 그냥 실패하면 성적이 안 나오면 그래, 나는 원래 이랬지 하고 포기라는 걸 해버려요. 그러면 이 아이가 끝까지 가져갈 성공적인 성적이 나올 때까지의 그 끈기가 힘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도전하고 또 연습하고 조금 올리면서 만족해하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적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성적이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 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 조언을 해줘요, 우리 아이들한테. 누구야,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데 그 아이의 눈빛과 생각은 이미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눈빛을 저한테 보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말을 끝나고 어떻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면 이 아이는 이거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존감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은 할 수 없다, 이거는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냥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그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도 할 수 있다, 나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근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그 주변의 역할, 상황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오르고 내리고 해요. 부모님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가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들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공감해주지 않아요. 엄마가 왜 공감하지 않을까를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는 아직 미성숙하잖아. 그래서 이 생각, 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우리 부모의 기준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결정을 해서 부모한테 말을 했는데 우리 부모는 그걸 무시한 채 그렇지만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내가 한 말이 자꾸 틀리구나, 이게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내가 한 말은 우리 엄마는 항상 부정을 해. 그럼 내가 한 말은 항상 틀렸어. 그럼 나는 틀린 말을 하는 아이구나, 틀린 행동을 하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어렸을 때부터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는 뭐 컴퓨터로, 디지털 기기로 뭐 요약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리고 빨라.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예전 방식대로 뭐 손으로만 써야 이렇게 뭐 암기력이 좋아져라고 어머니 주장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의 주장에서 어머니의 주장에서 누가 옳은지는 모르지만 엄마는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우리 애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약간 강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압적인 요소에서만 끝나면 그냥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끝나는 건데, 아이는 그때 다른 감정이 하나가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내 방식이 틀렸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발표 잘 안 해 이러면 이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착각일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대부분 어머님들이 상담을 오면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인 엄마들이 되게 많은데, 들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부분이 자존감이 낮게 보이세요? 하면 우리 아이는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고 발표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 것 같대. 안타깝대. 근데 사실은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안 든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떤 거냐면 그냥 지금 손을 들고 말하기 좀 창피한데? 좀 부끄러운데? 이게 내성적인 아이인 거야. 이거는 자존감이 아니라 그 아이의 타고난 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질이 이런 내성적인 기질인데 우리 엄마는 외향적이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러면 자존감이 낮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더 들면 우리 아이가 뭐 길 가다 뭐 친구랑 잠깐 부딪혔어, 학교에서.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너 왜 그렇게 부딪혀서 뭐 사과를 해라 라던가 이런 말을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는 그냥 이렇게 지나쳤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고 또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 아이와 조금 감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 해서 그냥 가는 경우도 흔해요, 되게. 그런데 이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질과 다르게 그럼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자꾸 사랑하고 나의 가치, 나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가 믿고 이런 게 가장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게 자존감이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돼.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끔 부모도 자꾸자꾸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 언어 전달을 해줘야 돼요. 표현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을 믿는 그 자세가 필요한데, 자신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을 공감해주고 너의 말을 이해해주고 네 말이 맞다라고 같이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고 자신을 믿는 거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리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 혹시 어떻게 대하세요? 거의 대부분 뭐 실패 원인을 분석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짜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패의 원인보다는 실패해서 너의 감정이 지금 어떻구나,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도움이 필요한 건 뭐니? 라고 공감을 먼저 해주시는 게 우리 아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 같이 대화를 해보면서 실패를 해도 좌절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막무가내로 분석해주는 건 너는 실패를 했다고 그냥 점 찍어버리는 거네요. 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실패했다고 특히 비난까지 하시는 부모님들 되게 많아요. 네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거 진짜 많이 한국 부모님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우리 아이가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그때 말씀하셔도 우리 아이는 듣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충분하게 괜찮은지 감정을 먼저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감정이 치유가 됐으면 그때 같이 한번 그러면 분석해볼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 아이가 실패했을 때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아이들이 실패를 했을 때는 정말 자기 스스로가 제일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실패하면 부모님들이 뭐 힘들어 하시는데
그 부모님보다 실패한 우리 아이는 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한 이 부정적인 감정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해주고 보듬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애들은 없어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당연히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도전해봐야겠다. 시도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시면 돼요. 그럼 또 한 번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모의 자존감도 아이의 자존감하고 영향이 있나요? 부모님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자존감이 높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아무리 화가 나도 욱하질 않아. 왜?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 엄마 자체가, 부모 자체가 우리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부모들의 특징이 아이들하고 계속적인 꾸준한 대화를 해요. 그래서 믿고 기다려주고 대화해주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를 완전히 망친 거야. 그랬을 때 일반적인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면 분석을 해줘. 너 이래서 성적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다음번엔 이렇게 하자. 혹은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안 나온 거야. 당연한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다시 공부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화는 내지 않아도.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엄마들은 성적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 현재 그래서 감정이 어떤지를 어루만져줘요. 아, 너 이번에 이렇게 네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했겠구나. 마음이 많이 아프지.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어루만져준다라는 거죠. 포인트는 성적의 분석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감정, 내 아이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이 감정을 불어넣어준 게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아이의 자존감이 오를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이미 성적이 안 나왔다는 거는 스스로가 못했다는 걸 알거든. 실패했다고 혹시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야 공부를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성적이 낮다 했을 때 감정적으로 빨리 회복하고 빨리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당연히 성적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자존감이 높은 부모와 그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성공하는 교육 오미나였습니다.